이 책은 3점대니까 3점대 아이들이 읽어야 돼? 라고 하면 실제로 여기 있는 책 중에 3점대의 아이가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책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안녕하세요. 퍼플 아카데미 원장입니다. 지난번 제가 2점대 미션북 어떻게 도전하고 2점대 미션북에는 어떤 책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3점대 미션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책을 언제 읽혀야 하는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권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책은 리더스 3.0 정도의 490 렉사일입니다. 보통 물리에 대한 기본적으로 소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초등 과정에서 물리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보통 유아나 초등 저학년 사이에서 매우 어려워하는 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으로 소개해드리는 책은 매직 스쿨 버스 시리즈 중에 하나죠. 이 책 같은 경우는 SF 소재나 거미의 특징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경우 상당히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물리에 대한 이 책의 경우에는 정답률이 평균 75.9%였고요. 그리고 이 책은 아이들이 전부 책을 읽고 정답률을 맞추는 게 78.4%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점대 챕터북 시리즈 중에서도 어렵다고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A to Z 미스터리 시리즈가 들어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보통 3.3 정도의 LG 도서고요. 그리고 넥사일은 580, 그리고 워드 카운트는 7,200 워드 카운트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뭐 난파선이나 잠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A to Z 시리즈 중에서도 아이들이 좀 수월하게 넘어가는 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생소한 소재인 경우에는 AR 레벨이 낮더라도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라이브 방송에서 히스토리 픽션의 5천 카운트, 만 카운트, 챕터북이나 아니면 노블을 읽기 위해서는 히스토리 픽션을 배경으로 하는 리더스를 먼저 읽어야 그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는 법이나 전체적인 이야기 스토리를 파악하는 법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아이들의 정답률이 78.4% 정도 되고요. 보통 이 역사와 관련된 넌픽션 도서류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실제로 읽으면 배경 파악이나 아무래도 과거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책을 읽어 내려가는데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역시 넌픽션 소재인 과학과 관련된 사이언스 넌픽션 쪽에 속하는 책 같은 경우도 정답률이 78.6%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특이한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3.9 정도의 MG 책입니다. 그리고 워드 카운트는 한 13,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 책은 정말 신기하게도 한 5, 6만 정도 SR 레벨이 8점대인 친구들도 어려워하는 책입니다. 책 내용의 플롯 자체, 구성 자체가 막 시대를 왔다 갔다 하거나, 이게 시간을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 주인공 화자가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화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시간을 역행하거나 시간이 막 과거로 갔다 현재로 갔다 이런 구성을 갖고 있으면 어려워하는데요. 이 책도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책들이 모두 3점대 도서입니다. 물론 뭐 LG 책도 있고 MG 책도 있고 리더스도 있고, 그런데 사실 리더스 픽처북이건 아니면 뭐 픽션 도서건, 넌픽션 도서건, 이 전체적인 구성에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실 어렵죠. 이 책 같은 경우는 픽션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을 파악하고 스토리를 파악하는데 레벨이 높은 친구들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또 다른 책에 비해서 읽는 속도가 정말 많이 떨어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션 도서들은 아이가 레벨대에서 읽어 내려가야 되는 구간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이 책은 3점대니까 3점대 아이들이 읽어야 돼 라고 하면 실제로 여기 있는 책 중에 3점대의 아이가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책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만약 픽션만 읽어서 3점대의 스토리를 파악해서 SR 레벨이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용을 파악하거나 파닉스의 역량에 따라서 넌픽션 소재를 읽어내는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아이가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에 3점대 도서에서는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요하는 문장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2점대만 해도 어떻게 보면 리더스나 아니면 넌픽션 책들이 그 용어를 설명하고 기본적으로 구성이나 배경이 될 만한 기본 지식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3점대의 넌픽션 도서는 이제 학술적인 부분이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3점대 넌픽션 도서를 아이들이 더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은 4점대의 이 책을 접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레벨을 좀 올려서 스토리력을 갖추고 그리고 다른 많은 책을 읽어가면서 과거 3점대로 돌아와서 이런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히스토리 픽션이나 아니면 짧은 넌픽션을 먼저 읽어야 하는 레벨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나이가 6세, 7세, 초등학교 1학년인데 긴 호흡으로 책을 읽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입니다. 정말 재밌는 게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히스토리 픽션의 배경이 되는 리더스인데요. 오히려 주니비 존스 같은 플롯이 단조롭고 그리고 스토리를 재미있게 따라가면 잘 읽을 수 있는 책을 못 읽는 학생들이 이 책은 잘 읽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 아이가 6세나 7세고 뭔가 넌픽션이나 파닉스는 잘 돼 있어서 그냥 읽는 것을 그대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익숙하지만 오랫동안 1시간, 2시간 동안 7천 카운트, 10,000 카운트를 읽어내기 어려운 호흡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주니비 존스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짧지만 많은 어려운 용어가 있는 책을 잘 읽어냅니다. 그래서 아이 나이가 어려서 긴 10,000 카운트 이상의 책을 넘기 어려운 분들께 제가 뭐라고 조언을 드리냐면 짧은 넌픽션이나 히스토리 픽션의 바탕이 되는 리더스를 먼저 읽으시고 사이언스 기반의 리더스를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긴 책은 4점대나 5점대에 무난히 도달했을 때 아이가 다시 한번 읽어가면 그때는 좀 연령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갖고 있는 뭔가 복해의 풀이라던가 또 영어 지식, 영어 기반의 지식에 대한 영역이 풍부해졌을 때 긴 스토리를 읽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반면에 초등학생인데 늦게 영어를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스토리 파악력은 좋은데 단어 인지나 아니면 배경을 파악하기 어렵다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스토리 파악력이 좋기 때문에 긴 스토리에 챕터북을 먼저 읽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뭐 주님이 조스라든가 스토리가 연결되는 책들을 쭉 읽어가다가 아이가 4점대 됐을 때 다시 돌아와서 넌픽션을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미션북을 넣는 시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이가 어린데 레벨이 높은 경우 그리고 나이가 있는데 레벨이 낮은 경우에 따라서 미션 도서를 읽어야 되는 구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이 도서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께서 10,000 카운트밖에 안 되고 그리고 좀 얇고 픽션이기 때문에 한 3점대에 이 책을 들이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쇼크를 받습니다. 왜 쇼크를 받냐면 거의 AR 5개를 틀리는 학생들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정말 레벨이 높은데 한 5점대 정도 돼도 70점 맞는 친구도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책의 경우에는 5점대 이상 그리고 독서력이 한 5, 6만 정도를 많이 읽었던 친구들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의 레벨이 같은 3점대라도 아이들이 읽어야 하는 구간은 모두 다 다르죠. 그 책의 특징 그리고 그 책에 담고 있는 내용 그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아이의 현재 상황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나이가 아직 어리지만 빨리 시작해서 레벨이 높은 경우 우리 아이는 조금 늦게 영어를 시작해서 스토리 파악은 좋지만 아직까지 영어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렇게 나눠서 믹션 책을
아이한테 줘야 하는 구간이 다르고 이 영역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구간이 바로 3점대 도서들입니다. 3점대 도서의 미션북 읽는 요령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